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024년도 기업가 정신 해외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제13회 전국 고교생 대상 기술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6일 대상별 특화교원 치유 직무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은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2차 발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교육체제입니다. 이번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6,185개 교와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 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8만 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별 전담 인력과 프로그램, 공간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교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는 근로장학생 부산, 대전, 충북 등은 퇴직 공무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보조 인력도 배치하며 학교별 늘봄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해 현직 교사 중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선발해 지방 공무원을 순증, 늘봄 업무 관리자인 늘봄 지원 실장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늘봄 실무 인력은 9,104명으로 학교당 1.4명이 배치돼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교실 6,485곳을 아동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고 교사 연구실 4,453곳도 구축했습니다. 다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공간 확충 문제는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학기 늘봄학교가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별로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4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2학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방역 예산 약 25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별로 방역체계 체크리스트 점검, 개인 위생수칙과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환자 발생 모니터링, 밀집도 높은 행사에 대한 추가 방역관리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긴급 지원 예산을 활용해 마스크와 소독제를 구비하고 학교 시설을 특별 소독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가정통신을 각 가정에 발송해 가정에서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방역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16일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2기 중고등학생 52명이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2024년도 기업가 정신 해외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글로벌 스타트업 인재 양성 전문기관인 넥스트 챌린지 아시아재단과 협력해 기획됐으며 중학생 27명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빈대학교, VCT 온라인, NIC 등을 방문해 최신 창업 흐름과 기술 동향을 배웠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워크숍과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25명은 지난 12일부터 4일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난양공과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대학, 니암 폴리테크닉 대학 등의 스타트업 센터를 견학하고
현지 창업가 및 학생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시민의식과 디지털 생태계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창업 계획을 발표하는 데모데이도 개최해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모든 학생이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 소식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8일 한국 바이오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13회 전국 고교생 대상 기술경진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바이오 기술 경진 대회는 매년 바이오 기술 탐구 및 창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전국 고등학생들의 연구 창의력을 겨뤄 고등학생들의 바이오 분야에 대한 창의성과 관심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바이오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 조단희, 이건민 학생이 트래블 팀으로 참가해 블랙커민 시드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조라는 주제를 발표해 금상을 수상해 바이오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경남교육청 소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6일 김해시 일원에서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상별 특화 교원 치유 직무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직무 연수는 이론과 전문성을 기반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원에게 온전한 쉼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연수 내용은 관리자 대상 심리적 회복을 위한 자기 돌봄 및 소진관리 집단 상담, 초임 교사를 위한 마음챙김 기반 정서 조절 및 대인관계 기술 훈련 집단 상담, 특수 교사를 위한 간접 외상 스트레스 및 소진 관리 집단 상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대인관계와 정서 조절 기술을 익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소식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은 지난 17일 제주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2차 발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회는 도내 이주 배경 학생의 이중언어 역량 강화와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초등부 11교 17명, 중등부 7교 7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9일 참가자들이 제출한 한국어 원고를 바탕으로 1차 원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초등부 상위 10명, 중등부 7명이 2차 발표 심사 대상자로 선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초등부는 가족 소개, 나의 꿈 등의 자유 주제로, 중등부는 나의 진로 계획을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와 모국어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그 경험을 통해 더 밝고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